다음은 어제 권익위원회가 발표를 했죠. 역시 이제 국민의힘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12명의 국회의원 있다. 명단은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안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 이 기사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경선 내홍이 여전한데 부동산 대응 세불시하는 이준석 대표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오늘 지금 어떤 논의 예정이에요. 좀 더 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부당거래 의혹 12명 있다라고 12명이 있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지도부유 심야 회의를 열었다. 명단 공개 지금은 계획이 없다. 징계 등 강력 대응을 할 땐 의원들은 반발하겠죠? 그렇다면 또 다중분열 뭐 이런 가능성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권익위원회 발표 그리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조사가 들어왔을 당시 이준석 대표가 미리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보유 과정에서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총 12명 13건이고 열린민주당 총 1명 1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관련 구체적인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1건,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이 4건,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송 대표님께서 상당히 전격적으로 이 출당 조치를 언급하셨는데 저희도 그에 못지않은 판단들을 할 것이다. 저희가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얘기했죠. 민주당 못지않게 조치를 취할 것이다. 자, 이게 인전 쟁점으로, 관건으로 떠오른 겁니다.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투기의 강경 조치 벼르는 이준석. 방금 영상 보셨죠? 이미 강력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리더십 회복일까? 갈등의 불씨일까? 기로에 서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리더십 회복, 갈등의 불씨. 왜 그런지 좀 더 설명이 돼 있어요.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 대표 SNS에 여당보다 엄격할 것이다. 전원 출당 조치로 국면 전환 나설 듯. 그렇죠. 당대표로서 강력한 조치 취하면 리더십을 강하게 행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리더십 회복이에요. 그런데 지도부 결정에 특정 캠프가 반발할 때 예를 들어서 특정 캠프에 소속한 국회의원들이 꽤 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제명 또는 출당이 됐다. 그러면 또 반발할 수 있잖아요. 봉합 국면에서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제 이 상황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살짝 얘기를 좀 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통보받은 원내 지도부와 같이 그 상황에 논의했고 내일 중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래서 사안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 처분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제명 정도를 논의한다거나 그러신 건가요? 그런 논의는 전혀 없고 그런 게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될 계획입니다. 연간 공개를 지금 공개할 계획이 없습니다. 공개를 안 하신다면 이유는 왜? 아니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공개할 이유가 없고 나중에 당연히 어느 시점에는 공개가 되겠지만 지금 단계는 저희가 그걸 결정할 단계입니다. 자, 천하람 변호사. 네. 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른바 강력한 조치, 민주당 못지않은 강력한 조치. 그러니까 제명 또는 출당, 그리고 전격적인 명단 공개. 이거 할까요? 아니면 좀 머뭇거릴까요? 사실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 권유라는 당시에 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조치를 했지만 예. 많은 수의 의원들이 5분인가요? 정도만 탈당에 응하고 나머지 의원분들은 지금도 탈당계를 내지 않고 있는 예.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한 상황이 수사 계속되고 상황을 좀 있거든요.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똑같이 탈당 권유를 하게 되면 결국 그런 지지부진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저희로서는 조금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민주당의 어떤 이런 위선과 그 예. 어떤 부동산에 대한 대처의 미흡을 꼬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더 강력하다면 출당,
제명 제가 봤을 이런 걸 때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명이나 출당 같은 조치를 취하고 뭔가 수사기관 내지는 사법부에서 문제가 없다는 조치가 결과가 나오면 다시 받아들이는 다시 복당. 네, 그런 식의 조치를 취해야지만 저희가 민주당보다 더 강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납득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특히나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다소간 손상을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기존에 본인이 천명했던 원칙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주도권을 좀 쥐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늘쯤이면 명단을 좀 공개해야 된다고 보세요?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응이 나오겠지만 저는 어차피 뭔가 조치를 할 거라면 명단 공개를 미룰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찬 평론가. 이 대목입니다. 지도부 결정에 그러니까 특정 캠프 소속 의원들이 많이 있을 경우 그 캠프가 굉장히 반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딘지 좀 많이 가능성이에요. 여러 캠프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또 다시 갈등용이 된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좀 섣부른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명단 공개도 안 된 상황이고요. 그렇죠. 당 지도부에서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이 명단 공개 여부라던가 또는 이 명단에 포함된 분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 처분을 아마 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어제 이준석 대표의 태도를 봐서는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 이후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한 번에 다 정리된 결론이 나올지 아니면 조금 더 숙고하고 해당 의원들의 소명을 들어보는 절차를 거칠지까지도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 끌면 분위기가 안 좋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또 한 가지가 더불어민주당보다 분명히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예. 취한다고 공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마냥 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서 먼저 큰 틀에서의 기조를 정해준다면 아마 각 개별 캠프에서 당 지도부가 결정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 반발하는 일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각 캠프별 사안을 물을 문제가 아니라 예. 큰 틀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지도부의 결정이 내려지고 예. 합리적인 어떤 소명 절차를 거쳤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또 다른 어떤 지도부와 캠프 사이의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 저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제3자 입장에서 좀 봐주세요. 어떤 결정, 강력한 결정이 좀 나올까? 그리고 나온 이후에 이게 파장을 불러올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대선 국면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초점을 보일 겁니다. 예.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응당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양이원영 의원과 예. 그리고 윤미향 의원을 이제 무소속으로 출당 조치를 했습니다. 예. 비례대표 2명이지만 예.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104석이지만 12명을 혹시나 진짜 산술적으로 다 출당시킨 다음에 99석이 돼서 뭐 개헌저지선 무너진다 하지만 의석수가 좀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설마 남은 기간 동안 단독으로 개헌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난리 나겠죠.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 예. 그리고 지금 뭐 피감 기관에 수주 의혹이 있었던 박대출 의원, 그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이미 이제 나가서 무소속으로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까지 우호 지분을 확보하면은 개헌저지는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의석수는 그런 큰 문제가 안 그런 될 큰 걸로 문제가 보인다. 아니기 때문에 이 예.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새로운 신임 당대표가 된 만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걸 보지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크게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까 그건 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큰 파장 그거는 아닐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신 거예요. 처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징계라고 하겠습니다. 징계. 다음 기사는요. 이 사안과 이제 민주당도 관련이 있죠. 민주당이 먼저 겪었으니까요. 근데 민주당 지금까지 보면 탈당 공고 흐지부지 민주당. 뭔가 처음에는 강하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흐지부지. 민주당도 12명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2명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제명을 통해서 당을 나갔죠. 제명하게 되면 의원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10명은 공고했는데 뭐 흐지부지고 중간에 수사가 있었는데 뭐 수사가 무혐의 나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뭐가 잊혀진 듯한 분위기예요. 근데 어제 이 사안이 나오자 국민의힘에 엄중 조처하라 압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는 이 첫 번째 제목과 두 번째 제목 같이 가는 게 맞습니까라고 이렇게 제목을 다른 것 같습니다. 12명 동수로 집계되자 내심 안도. 만약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적게 나왔으면 뭐 이런 거네요. 국민의힘 결단 땐 역풍 맞을 수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한 조치 취할 땐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흐지부지로 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역풍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민 변호사. 네.
그러고 보니까 민주당이 좀 흐지부지였어요. 이게 뭐 처음엔 얘기 세게 강하게 얘기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출당 조치라는 초강수를 뒀던 그 맥락은 그 LH 사태로 재보선에서 참패를 했고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부터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한번 당에서 정말 강경하게 나가보자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사실 뭐 탈당계를 낸 의원도 있고 아닌 의원들도 있었는데 낸 의원들 같은 경우에 안 낸 의원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그냥 다 같이 출당 조치를 안 했거든요. 그냥 잡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더 엄중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예. 이번 굉장히 강도 높은 조치를 하겠다고 당대표가 예고한 상황에서 예. 이게 과연 관철이 될 것인가라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이게 내홍이 출렁일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지금 명단 공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예. 실제로 이 각 캠프에서 굉장히 중책을 맡고 계신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출당 조치 등등은 이 의원들의 정치적 생명과도 사실 연계가 돼 있다고 봐도 예.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당대표와의 갈등이 뭐 잦아들었다고는 하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당대표의 강도 높은 그런 조치를 아무런 정치적 맥락이 없다라고 이분들이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강도 높게 반격을 할 것인지 분명히 그 제2라운드가 펼쳐질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 갈등의 불씨, 양날의 검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준석 리더십이 다시 한번 어떤 시험에 놓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조치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